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브 지하철 공사 현장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폭탄 터지는 것 같이. 아니, 지하 10m 지점이죠. 15m에서 5, 6m 올라오니까. 작업 지점이 지하 6m 지점이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방향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작업 중 가스통 폭발로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내막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날 작업한 가스통이 보관소가 아닌 작업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또 사상자 14명은 모두 일용직 근무자였다는 점이 드러났죠. 어떻게 사상자 전원이 일용직이었을까? 그들은 과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기나 했던 걸까? 도대체 건설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오늘 첫 순서로 짚어봅니다. 우선 밤사이 새로 밝혀진 사실은 없는지 보도국의 구용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 기자. 네. 예, 경찰 조사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 간밤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그 간밤에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곳은 지하 15m 아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계단도 없고요. 또 환풍기도 없었습니다. 어제 합동감 10반이 줄을 매고 한 명씩 지하로 들어가는 데만도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들어가는 데만도 수십 분이 걸릴 정도의 깊이. 밧줄을 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명씩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현장이 정말 얼마나 열악한 현장이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가스관에서 새어나온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쫙 깔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용접기는 아마 지하 6m 지점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선이 이제 지하 15m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예. 그 용접기와 선을 수거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 저장소에 옮겨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던 것 같고. 전날 방치해 두었다가 밤사이에 가라앉았던 가스가 아침 공사 시작하면서 터진 거죠. 그렇죠. 밤사이에 아마 가스가 샌 것으로 지금 합동감식반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스가 새다 보니까 밑에 축척이 됐고 그러면서 누군가 불을 켜면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체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뭘까요? 네, 과연 그 현장의 사전 안전 관리 조치 이런 기초적 조치가 있었는가 근본적 물음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 그 남양주 경찰서의 형사과장은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제적 수준이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매뉴얼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안 지켰다. 네, 예를 들면 그 지하 15m 환풍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폭발 충격으로 환풍기가 외부로 튕겨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환풍기는 아마도 지하 15m에 있지 않고 지하 6m 지점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풍기가 어떤 손상도 없었거든요. 튕겨 나오긴 했는데 그 지하 15m에 있었다면 그 환풍기가 박살이 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상당한 훼손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환풍기가 멀쩡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환풍기는 신용으로 달아났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구조적 문제요? 네. 현장에는 안전 총괄 책임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그 하청업체 현장 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 소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건설 현장의 원청 업체가 그 포스코 건설이지 않습니까? 예. 포스코 건설에서도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가요. 서울 지하철 공사가 시작한 공사인데 저 어떤 시스템으로 수주를 줬던 거예요? 네, 서울 그 지하철 공사가 공사를 발주했고요. 예. 포스코 건설이 원청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포스코 건설이 이제 공사 부문별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청이 또 재하청을 주는 구조가 지금 건설 현장에 일상화된 구조입니다. 그럼 마지막 소규모 하청업체가 또다시 일용직 노동자들, 말하자면 인부들을 또 고용하는 형태. 그렇죠. 이 경우는 그 원청 재하청을 받은 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한 그런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숨진 분들은 말하자면 피라미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일용직 인부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공사 효율에만 집중하는 우리나라 그 건설 현장의 문제가 이번에도 그대로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구용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도국 사회부의 구용혜 기자였습니다. 지금 구용혜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번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시스템을 보면 그날 있었던 용접 공사도 용접 전문공이 아닌 일반 일용직 인부들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물론 없었습니다. 도대체 건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 현장 일선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통해서 공사 현장의 안전 실태를 좀 더 깊숙이 짚어보도록 하죠.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환홍 씨 연결을 해보죠. 문환홍 씨 나와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공사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그 잡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잡부.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시는 거예요? 네네. 기술자들 밑에 이제 모든 일을 청소하고 처리해준다 보면 이제 거리 보면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기술이 있는 용접工, 전기공 이런 분들하고는 대우가 좀 다른 겁니까? 잡부들은?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저는 이 지하철 공사장 이번에 14명 사상자를 보니까 똑같이 일당 16만 원이었던데. 무슨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예. 용접공 일당이 내가 2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용접공 자격증이 없는 일반 잡부들한테 그럼 용접일도 시키고 뭐 다른 전기 일도 시키고 미장 일도 시키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대형 길이가 아니고 예. 작은 짧은 것들 이런 거는 간단한 거는 예. 그냥 용접에서 붙이면 된 게나 어느 중간에 조금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띄울 수 있으면 띄울 수 있죠. 아주 고도의 전문을 기술을 요구하는 파트가 아니면 네. 대충 어깨 넘어 배운 걸로 그냥 네. 일반 이른바 잡부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다 하세요. 할 수도 있죠. 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요. 예. 이번 지하철 공사장 그 사고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연예에서는 예. 꼭 저기 터져야만이 비수습하는 회사가 나쁜 사람들이지. 자기들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사람을 갖다 생각 안 한다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뭐 돈을 아끼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현장 가도 항상 일이 바빠갖고 예. 불안합니다. 일이 하도 바빠서 불안하세요. 불안하죠. 아니 얼마나 빨리빨리를 주문하길래요? 얼마나? 공정을 빨리 해야 되고 예. 어쩔 수 없지. 위험해도 감수를 하고 내가 항상 그리 한다 봅니다. 결국 이제 사고가 나면은 예. 이제 문제성을 자기들이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그러면은 저 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일하셨죠? 지금 10년 가까이 10년. 됐는데. 예. 1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야, 참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하다. 다행이다. 이런 적이 많으세요? 제가 이번에 예. 아파트 공사 들어갔을 때도요. 예. 그 위에서 이제 옥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치를 안 하고 일을 한다고요. 설치 안 하고 일을. 그러니까 안전화, 안전모를 주기는 줍니까? 안전장치는? 저는 개인으로 그걸 사다가 이제 2달 만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이야기로 하고 이래서 내가 한 2개월 만에. 아이고. 아니, 안전화, 안전모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인데 그것도 2개월 졸라가지고 받으셨어요? 저 현장을 힘들다고 하다 가고 이런 게나 그날 당일 취급해갖고. 예. 그걸 다 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눈으로 보기도 맞는데. 10일이 넘으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사람이다, 현장에서 국민은. 아까 대기야 다닌데. 일용직 중에도 뭐 며칠 하다 가는 분들도 있는데. 네. 10일 넘게 그 현장에 쭉 나오는 사람, 예. 근데 저 인력에서 나온 일용직은 주는 데는 안 받습니다. 1년을 해도 안 준다고? 2달 만에 받으셨다면서요? 이거는 우리는 직영으로 들었지요. 직영? 예. 직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직영은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머리를 하니까. 이제 인력에서 오는 사람은 그냥 당일 갔다 가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바뀌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이른바 인부, 일용직 노동자를 수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군요. 네. 그 현장에서 회사에서 직접 일용직을 구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공사 끝날 때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계약을 하는 또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그날 필요한 인원을 충당받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일용직이 있고. 그래서 그 현장에 공사 만질 때 그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그렇죠. 이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일을 아낀데. 예. 정적이 뭐 한 열흘 하고 갔다 한다 현장 갔다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게나. 서투니까 사고 확률은 더 높고. 예, 그렇게 자꾸 거의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선생님도 다치신 적 있죠? 많죠. 많이 있죠. 뭐 매일매일이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산재 처리는 제대로 됩니까? 일용직들? 산재 처리를 큰 사건이 아니면 크게 다치지 않으면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아니 크게 다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뭡니까? 어떻게 다쳐야 크게 다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동료도 발꿈치에 내가 그 김이 가서 지금 3주, 4주를 받았다니까 예. 그 산재 처리가 안 되고 공상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공상 처리라는 거는 일을 쉬게 하면서 그 쉬는 기간 동안 일당을 계속 지급하는 형식, 이거를 이제 공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급하면서 예. 산재가 되면은 자기들 불이익 받는다니까. 아, 산재 기록이 남으면 회사에서 불이익 받으니까. 불이익 받은 게나 거의 산재 처리 안 하고 공상 처리로. 아하. 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면 보통 직장에서는 위험수당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이 높아져야 정상인 건데 일당 보통 얼마나 받으세요, 요즘? 우리가 지금금 12만 원. 하루 12만 원 잡부들. 예. 그래서 또 그 일용직 회사에서 만 원을 소개비로 가져가고. 소개소에서 인력 소개소에서 수수료 떼가는군요. 예, 10%로 10%. 떼가니까. 예, 그럼 12만 원 같으면 12,000원 떼가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돌아오는 게 10만 원에서 9만 원이라는 다면 가지고 가. 10만 원에서 9만 원. 그러니까 듣는 분들 중에는 아니 그러면은 하루에 뭐 12만 원, 16만 원 그렇게 해서 30일 일을 하면 한 달이면은 400만 원, 480만 원. 어우, 꽤 많이 받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되는데요. 예. 힘이 부딪혀서. 힘이 붙여서. 예, 그건 할 수 없다. 힘이 드니까 매일은 못 하세요. 또 비가 오면은 가지고 그 현장에 가면은 몸도 피곤하고 그 대신 몸이 안 따라주니까. 예. 자고 날 확률이 더 많죠. 아, 참 그렇게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일용직이다 보니까 사는 게 좀 지칠 때가 있으시겠어요. 어떤 때는 많이 죽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왜 이리 했나 하고 어떤 때는 공부를 좀 했지 하지 싶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뭐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신 게 아니겠죠. 환경이 여건이 안 좋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의 사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야 됐을까 의아해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현장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오늘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한 분 만났습니다. 문환홍 씨였습니다.